반갑습니다. 조성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1월 달에 생각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불과 지금 뭐 8개월, 9개월이 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표를 하기를 내년 9월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국은 대범하신 것 같습니다. 아예 내년 9월 1년 후에 개관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1년 내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벌써 5월부터 그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앞으로 1년은 그냥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회당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회당 시대는 포록이라고 하는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회복이라는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네트워크가 되는 곳마다 이제 예배와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이 될 텐데 어떤 회복이냐 그것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딱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설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가 변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설교나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중계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그 오프라인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매체의 변화가 콘텐츠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국 위주로 돌아가던 것들이 현재 유튜브로 돌아가고 있는데 매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내용이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찌양입니다. 먹방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최근에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분은 별 말이 없이 난리도 안 치고 조용히 드십니다. 라면을 18봉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먹습니다. 30분 동안 라면 먹는 모습만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700만 명이 넘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상이 좀 다른 콘텐츠죠.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뭐 연고TV라고 그래가지고요. 연대생, 고대생들은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아가씨가 이 여학생이죠. 아가씨 연대 의대생인데 시험 전날 밤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5시간 동안 이걸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그냥 이 자세로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공부하는데 밤새워 5시간 공부하는 걸 그냥 이 자세로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160만 했는데 아마 200만 명이 넘겨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혼자 공부하기 뭐하니까 저거 틀어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친구 집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혼자 틀어놓고 저거 틀어놓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전도사님이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허니라고. 이 전도사님 팔로우가 13만 명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분이 그냥 하루 일과를 그냥 보여줍니다.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이 교회 가기 전에 메이크업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130만 명 넘게 봤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하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최근에 그 6월 23일 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유튜브 조회수, 기독교 콘텐츠의 유튜브 조회수를 살펴를 봤는데 1위가 한성교회가 나왔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밑에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인지 제가 아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대형 교회들은 저기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위 안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성교회가 들었습니다. 한성교회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 교회 컨텐츠가 1억 명 넘게 지금 봤다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제일 유명한 영상입니다. 예. 1000만 명 넘게 본 영상이고요.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보다는 이 간사님 그 찬양 영상이 더 많다. 그래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냥 쭉 넘기겠습니다. 보면 요즘도 온라인에서만 유통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스타들인데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컨텐츠 올리면 5, 6만 쉽게 나오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50만 이상 나온 영상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셨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분도 이찬영 목사님이라고 부천 성만교회 빠르게 지금 뭐 무릎 담요 덮고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영상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결국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지하게 고민되는 건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건 어떡하냐, 시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가 온라인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사고가 변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기만의 컨텐츠와 자기만의 그 설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예배의 변화는 뭐 이따가 이제 예배학 교수님이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저거죠. 예배, 주일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드릴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점점 그 드리는 순간순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만 보는 사람들, 설교도 1.5배 속도로, 뭐 2배 속도로 듣는 사람들, 내지는 요즘은 요약본으로 3분짜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예배 받다 이래버리면 어떡할까? 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상태가 꽤 올 것 같아요. 지금도 1단계인데 건물 인원의 30%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금방 소강성 목사님이 직접 이런 영상을 또 찍기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올바를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에 몰입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큼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에서 나온 그림 하나입니다. 저한테 아주 인사이트를 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뭐냐? 머리는 구글로 돌리고 있고 자기의 심장은, 정서는 페이스북으로 돌리고 있고 소비는 아마존을 통해서 돌리고 있고 핵심은 애플이고 손에 들리는 핸드폰은 마지막으로 삼성 핸드폰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하시는 게 뭐냐?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에 붙은 이 핸드폰도 5장 6부처럼 자기 몸에 붙은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을 갔죠. 그랬는데 시설이 좋아지고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홈시어터를 만들었어요. 요즘 홈시어터가 다 없어졌어요. 뭘로 갔습니까?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온 식구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같이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다들 자기 핸드폰으로 보죠, 젊은 애들은. 근데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몰입이 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요즘 청년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으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배달의 민족이 M&A로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냐? 4조 7,500억에 팔렸습니다. 40억 달러에 팔렸는데요. 이 회사가 생긴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네, 9년 된 회사인데 그 회사가 4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 청년이 만든 건데요. 이게 9년 만에 4조 7천 5조 가까이가 되는 회사로 키워나갔다는 거죠. 그럼 1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회사를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샀고요. 그 회사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배달의 민족들보다 1년 늦게 생긴 회사인데 이 회사를 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나가 팔렸습니다. 아시아나는 2조 5천억에 현대산업개발에 팔리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못 팔았습니다. 2조 5천억도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이 배달의 민족과 아시아나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나 기장과 배달의 민족 기사분하고 오토바이와 비행기와 결국 오토바이의 승리가 됐는데 이 놀라운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아시아나와 배달의 민족이 2배 가치가 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해본 일인데 시대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항상 구조조정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였느냐면 코닥 카메라였습니다. 코닥이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때 쫓아가질 못해서 망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석권했다가 지금 잊혀진 기업이 됐고 핸드폰으로 넘어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구조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LP가 나오고 카세트가 나올 때 음반 회사들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카세트는 복사가 되거든요. 길거리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망한다 그랬는데 그 음악 시장은 더 커졌죠.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CD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CD는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에 테이프는 늘어져서 새로 사는데 그랬는데 시장이 더 커졌죠. CD가 나오고 MP3가 나왔는데 이때는 완전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 다운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랬는데 현재 더 커졌습니다. 멜론으로 넘어갔죠. 스트리밍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돈 주고 살 게 뭐가 있네 다 저걸로 봤는데 뭐 이랬는데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유튜브가 나올 때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트리밍은 그래도 돈이라도 내는데 그랬는데 음반 시장이 지금 확 커졌죠. 음악 시장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건물 중심의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비대면 사회가 됐죠. 이 개인 영성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인생의 답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그 자살 예방 쪽에 상담 전화가 오면 대부분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가족 문제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냐 하면은 인생입니다. 사는 게 뭐냐? 굳이 뭐 요즘 그 역주행하시는 테스 형을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지금 가장 커졌습니다. 결국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니까 잡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여기 얼굴 등장하시는 4학기 목사님들. 그렇죠? 결국 이런 시대가 되니까 잡다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간다면 은행에 가서 뭐 은행원 만날 일이 없죠. 여러분들 1년에 은행원 몇 번 만나십니까? 벌써 비대면 사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철저한 개인주의인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학원보고마협의회 설문조사에 보면 대학생들이요. 청년부 그러면 떠오르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1번이 공동체, 2번이 친교적이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95%예요. 95%예요.
개인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해요. 그럼 이상적인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 청년부는 뭐냐? 그럼 역시 공동체예요. 50% 이상이.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개인주의가 완전히 만연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해요. 놀라운 일이죠. 넘겨주십시오. 이건 뭐 외국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초상권 때문에. 보통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큰 테이블이 하나 있죠? 저게 뭐죠? 단체석일까요? 개인석이죠. 혼자 온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합석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게 나옵니다.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얼굴 보면서 밥 먹는다라는 게. 근데 요즘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가능할까요? 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소셜 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웹사이트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저녁에 영화 얘기하면서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을 사람 이런 모여서 밥 먹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보시는 것들이 그냥 저렇게 드레스 코드 딱 맞춰가지고 와서 그냥 밥만 먹습니다. 전원 공동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주의가 철저해졌지만 이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회가 지점은 바로 거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주의는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크게 억압받지 않는 공동체를 요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걸 어떻게 개발해낼 것이냐도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